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승철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네네. 그 서울 부산 선거가 끝나고 네. 양쪽 당이 지금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잠룡들. 예. 지금 누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예. 우리 박종환 TV 시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우리 네. 배승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났어죠. 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을 지금 시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나름대로 그만두시면서 잘 나갔는데 충고도 좋은데 요즘에 제가 보는 현지로 봐서는 아마 아수라장이라는 또 표현을 쓰시고 이 잘못하면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조금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태라면은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느닷없이 무슨 뭐 사면론을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병수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해서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님 그다음에 국무총리직을 지금 사임한 우리 정세균 총리님 아마 3자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 그분하고 서로 나름대로 한번 1대1 맞짱을 뛸려면은 최종적으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님하고 서로가 단일화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되면은 51%의 당선권에 달려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틀림없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면론 가장 문제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백신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황고 탈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요.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그 위원장님도 아시겠죠? 네. 10년 주기설. 네, 10년마다 정권이 바뀐다. 10년간 이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했었고요. 이번에 문재인 5년간 했기 때문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보 입장에서 보는 네. 그 배우님 시각이고 저는 중도 보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약간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자, 제가 말씀하기 전에 아직도 박종환 TV 방송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 자, 기분 좋게 돈 들어가지 않은 서비스 구독을 눌러주시고 국민의힘 보수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 생각을 들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 그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님이 그 목리를 지금 부리신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보여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예를 내가 그 쉽게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이 장사가 잘 돼요. 주방장이 일을 잘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주방장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은 그 음식점 사장이 잡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제가 서비스로 소주 한 잔 사고 제가 안주 하나 제가 만들어드리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의 그 중진들이 또다시 앞장서서 이러쿵 저러쿵 당을 흔들으면은 국민들이 중도 보수직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정치 멘토로서 정치 감각이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좀 한번 이렇게 눌러준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윤석열이만 나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주자로 할 수 있는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이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황교안, 더구나 안철수, 홍준표 이런 다른 사람들끼리 윤석열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름대로 비빔밥이 돼버릴 경우에. 네. 거기에 정확히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추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잘못하면은 윤석열이도 제2의 고건짝이 나버리거나 제2의 그 사무총장 되시는 그분 누구죠? 반기문. 네, 반기문 전 총장님처럼 나름대로 나왔다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별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별을 잡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 순간.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언제 등장을 해서 차관 지금 새로운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한다? 이미 시기적으로 이미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과연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또 입심에서는 우리 홍준표 의원 또 중진들 나름대로 해서 그 국민의힘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악이 다툼하고 서로가 해버렸을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못 먹는 그런 비빔밥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그걸 걱정해서 지금 이렇게 술을 지금 넣는 것 같아요. 킹메이커 역할을 네. 하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섭섭하다는 얘기지. 그럼 저는 이제 보수 입장으로서 그럼 민주당을 제가 지금 바라보면은 이번에 그 윤호중 그분이 원내 대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법사위원장 하실 때 국민의힘을 뭐 쓰레기 같은 뭐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법사위원회를 이끌어갈 때 그냥 일방 통행으로 이끌어갔어요. 이런 분이 원내 대표를 사령탑을 맡아서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한다? 저는 민주당도 협치는 떡져놓고 실어 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개혁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잘못하면 도로 보수당으로 그냥 회귀해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민주당의 또 당 대표는 지금 자 뭐 그 홍영표, 그다음에 그 송영길, 또 우원식 이 세 분 중에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누가 곧 뭐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민주당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또 협치를 물 건너같이 일방 독주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힘들어요. 지금 그 이재명 그 경기도 지사가 지금 독주를 하는 이유는 뭔가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1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뉴스 보고 왔는데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3강 구도로 놓고 보면은 25%대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낙연 씨는 조금 아래로 내려갔고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그 우량주라고는 그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가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그 잠룡으로 대선 레이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5월달 한 달 안에 조금 상승을 한다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변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꽁 잡는 게 매 아니겠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그리고 또 하얀 공천권을 쥐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문 세력들이 어디에 힘을 두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후반기에 백신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그 집단 면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모든 걸 봤을 때는 백신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사면이 어디까지 되고 사면이 어디까지 부강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될 경우에는
51%의 말하자면 정권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이면은 민주당에서도 예. 확실한 주자가 없고 예. 국민의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주자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어느 정치인이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의 1년은 조선 500년 역사가 똑같다. 그만큼 변화무쌍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민심은 변화가 예, 있으니까.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2%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2%에서 예.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이인재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갖고 뛰고 있었습니다만은 2%에서 출발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를 꺾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그 잠룡으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떠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방금 우리 배우님 말씀하신 사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면은 네. 물론 그 물 위에 부상할 수는 있고 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사면을 이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여당에서는 이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이거를 쓰기는 쓸 것이다. 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금년도 8.15 뭐 특사 부분은 아니고 네. 아마 연말 정도에 가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서 하나의 히든 카드로 사용을 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저도, 사면은 당분간은 뭐 이 얘기는 될 수가 있어도 이걸 표면 위에 말하자면 부상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 네. 왜냐하면 20대, 30대의 표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느 역대 대통령이든 공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를 통치한다고 합니다. 통치. 정치가 아니다. 통치. 그렇다 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살리되 지금 70세가 넘은 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3년째 이상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그 여러 가지를 측면을 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사면을 그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통령만 갖고 있습니다. 예, 고유 권한인데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만 그만두면은 깜빵을 간다든가 또 불의의 사고를 한다든가 지금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렇고 노태우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렇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고 이거 뭔가 이거 역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깜빵을 간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당연히 없어야죠.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있겠지만은 우리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대통령 선거 전에 사면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러나 이렇게 보는 빠를수록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좋은데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한민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면권을 쓰기는 쓴다. 네. 쓰는데 적정한 시기에 쓸 것이다. 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전략적인 포석에서 사면권을 쓸 것이다 라는데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 이전인 연말에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잘못을 많이 했다 어쨌다는 것이나 국민의힘 입장에 있어도 봐서도 4개월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름대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개인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또 사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잡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20대, 30대의 귀중한 표를 놓치느냐 마느냐 이게 귀중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못 먹는 비빔밥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보 쪽에서 한 번은 더 잡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면론, 그 다음에 탄핵 부정,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 놓고 나가면서 아사레판을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렇게 포석을 우리 한번 해봅니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배우님 생각은 그렇고 네네. 또 중도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제 입장은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언제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한번 해보시죠. 아마 만약에 그분이 정치에 입문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선출되고 되고 5월, 6월 그 안에는 그분이 아마 정치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넘어간다면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밥상 차리는데도 숟가락 넣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밥상 차릴 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밥상 차릴 때 숟가락도 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있는가 보고 그래야지 밥상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놔. 정치권이 누군데요? 정치인들이 제가 한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그 어떤 그 모 정치인이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몰고 오는데 세 명을 몰고 오는데 얼마나 힘드냐면은 개미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몰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누구의 그 공천권을 타치를 안 받습니다. 배우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배우님 정치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미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을 안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정치력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세력이 없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 와서는 그게 말하자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말하자면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비판을 맞아가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과연 삼지대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금태섭 위원장이랑 같이 삼지대 창당을 해가지고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인기는 있는데 저는 당대당 통합을 하는 삼지대 통합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래 금전적으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 조율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거기 들어가서 얼마만큼 힘을 쓰느냐 그래서 자기 세력화를 할 수 있느냐 거기가 관건이래.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은 완전히 잘못된 비빔밥이 돼서 먹지도 못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고추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통령은요. 인기 있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닙니다. 자관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정의롭고 나름대로 뭔가 그 충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지금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인기는 있고 이제 지명도는 있지만은 대통령은 인기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죠. 옛날에 이인재 후보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그렇죠. 박찬종 씨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에 입문을 하려면은 뭔가 자기의 소신과 또 정치관 그리고 맷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제 봐야죠.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역량을 발휘해야지 그냥 뭐 떴다방으로 그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은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주자 중에는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삼각구도가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현 도지사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가 아니냐. 이제 친문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낙연 그 후보님하고
정세균 후보님하고 서로가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재명 씨에게 한번 경선에서 붙어야 된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안철수, 뭐 홍준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옛날처럼 도로 영남당이 돼버리면은 이건 게임은 끝나버린다라는 제 느낌으로는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김동연 전 부총리. 아니. 제가 누구라고는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별의 순간을 잡는 윤석열 말고 또 한 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봐봐요. 예. 지금 선거가 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11월 달까지 낸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월 달까지 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가 9월이에요. 금방입니다. 지금 네. 거의 11개월뿐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 중앙 정치권은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3개월 정도 남아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익산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익산시, 익산시장을 위해서 뛰는 지금 후보들이 지금 한 10여 명 돼요. 야, 그 중에서 지역 언론에 나오고 활동하고 있는 몇 분을 놓고 한번 우리 신랄하게 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자, 우선 정원율 현직 시장님,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네. 대충 이제 양귀로 듣는 거로는 네. 정중동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익산시장 선거는요 꽝 잡는 게 맵니다. 사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이 높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전라도인 전남과 전북 광주는요 자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65%예요. 네. 그리고 빠진다면 10%뿐이 안 돼. 그래서 많이 빠져봐야 55%라 더불어민주당의 익산시장 후보로 누가 공천을 받느냐. 만약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51%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원율 현 시장은 정중동으로 민주당 입당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죠. 그러면 그 박경철 지금 전 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뭐 한 번쯤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짧게 익산시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익산시장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뚝심이 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노력을 한번 하시려고 그러겠죠. 제 생각에도 박경철 전 시장님이 중도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자명하면서 좀 뛰고 있다는 소리를 지금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그분대로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 익산의 토박이로서 그 뭔가의 익산에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경철 그 전 시장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님. 뭐 그분도 뭐 토요일날 금요일날 매주 내려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의견도 묻고 그런다고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사실 쓴맛을 한번 보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량이 좀 계셔서 새만금 뭐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가장 다크호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제 우연하게 제가 강팔문 사장을 한번 내가 만나서 한번 또 얘기도 들어봤는데 아주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모현동에다가 익산시 모현동에다가 자기가 살 집도 장만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또 김성중 성장포럼 대표. 아이고 저 익산 서장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정세균 또 특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민시대 또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지역 익산시를 위해서 한번 힘을 쓰고자 지금 노력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렇게 소통을 네. 잘하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어디 무슨 뭐 사람들과 소통할 때 민원 네. 그런 거 할 때 예. 성심껏 얘기를 듣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또 그 전에 한번 시장 경선에서 한번 떨어졌던가요, 그분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시장 경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경선일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 경선 지난번에요? 네, 지난번에 아마 20대 국회의원 선거 나오셔가지고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아마 떨어졌는데 그 성장 포럼이라고 그걸 지금 만들어 놓고 예, 예. 익산 시민들의 상당히 민원 소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죠. 김성중 그 후보한테도 화이팅을 한번 해주고 싶고 네. 요즘 또 다크호스로 또 떠오르는 또 전북 경찰청장 출신 조용식 씨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예. 조용식 씨 알고 있죠. 예, 그 예, 후배는 저도- 지금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의정 생활 할 때 예.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익산 서장을 역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산 서장. 역임을 하고 예. 서울에 가셨다가 서울 경찰청에 있다가 이제 전라북도 경찰청장에 그렇죠. 거기서 오신 분인데 네.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착심이 강하시고 네. 또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아마 지역을 흩고 계신다고 지금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생과 그 형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지금 돕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마음을 굳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때 한 며칠 전에 저는 서울에서 이제 막 내려왔고 네. 조영식 청장은 서울을 막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하고 아. 익산역에서 만났어요. 우연하게 그래요? 만났어요. 네, 예. 그래서 깍듯이 참 애가 바랍니다. 네. 예, 깍듯이 뭐 선배님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익산시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길래 네. 제가 하여튼 그 우리 조영식 그 청장 그 큰형이 있어요. 예. 조석기 씨라고. 아, 그래요? 저하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예. 그 50년 지기 친구인데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여튼 해서 뭔가 뜻을 한번 이뤘으면 좋겠다가 네. 제가 서운에 제가 그 네. 멘트를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그 김대중 전 도의원 예. 뭐 소문에 듣자니까 뭐 아주 뭐 지금 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익산 시의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 후배입니다만은 네. 도의원도 약 4년간 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로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보는 식견이 좀 남달라서 또 예의도 바르고 네. 열심히 하는 중에서 지난번에 또 우리 김영배 전 그 후보하고도 서로 막상막하에 힘을 걸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아마 좋은 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제 친동생이 그 모현동 송악동 오산에서 시의원 나왔어 박종일이라고. 예. 그때 내 동생 저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니까 예. 김대중 씨 선거운동은 아주 달인이더라고 달인. 예. 목청도 좋고 또 90도로 인사도 잘하고 네. 또 듣는 소리에 하면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걸 해결한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참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도 본받아야 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최영규 지금 현 도의원. 예. 예. 우리 후배죠. 예. 후배고 열심히 지금 아마 이선 의원인데 한쪽은 반쪽만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6년간 하고 있는데 아마 열심히 하고 있고 저쪽 을 쪽에서도 한병도 의원의 말하자면 참모로서 네. 보는 식견이 또 다르고 네. 그리고 또 교육위원장을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나름대로 어떤 경력을 많이 쌓은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민원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많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분인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최영규 도의원이 그 기자 생활을 해서 그러는가 그렇죠. 기자 그 출신.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있어서 전북 도의에서도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그래서 그 최영규 도의원도
그 익산 시장을 꿈을 꾸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제 안테나가 좀 들어왔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갑지구당에서 임석삼 지구당 위원장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장로죠. 예. 그분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요즘 좀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이렇게 당선시키고 나서 사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의사 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신앙심이 깊고 예, 또 경륜이 있고 예. 그런 친구죠. 내가 최근에 또 한 분이 참 그 유별난 분이 한 분 또 있습니다. 네. 황세현 씨라고. 아, 예, 인쇄하시는 분이고 또 작가 역할도 아, 예. 글도 많이 쓰죠. 예. 그 도서 출판 중원 대표이신데 아, 그러군요.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이분은 제가 이제 이분이 16대, 19대, 20대 때 익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예. 출마를 해서 어느 정도 익산에서는 지명도가 있으신 분인데 그럼요. 내가 이제 이분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분은 정말로 우리 그 배의원보다도 더 진보예요. 정말로 민주투사입니다. 5.18 민주투사예요. 이분은 또 그 일이 공부를 나왔었는데 익산시에도 근무다 해직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식견도 많이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너무 좀 하나 흠이라면 독불장군이야. 이분이. 황세현 씨는 김근태 전 국회의원님 계열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사모님하고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만났는데 5월달 넘어서는 익산에 와서 한번 자기 익산 시장을 출마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익산 시장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신원섭한 넉자를 좀 들 수 있어요. 아, 신원섭한? 그래서 믿을 신자. 사람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말이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몸 신자도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을 신자도 되면 몸이 좀 몸 신자. 그다음에 말씀 언자. 그다음에 글 서자. 판단할 판자.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여당의 줄을 누가 서느냐, 어느 선에 서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배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거를 제가 한 10번 정도 했어요. 크고 작은 선거를. 뭐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아보고, 뭐 그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제가 직접 해보고, 또 시장 선거에도 제가 예비 후보로 한번 뛰어보고, 또 내 동생 그 박종일 선거도 제가 4-5번 했습니다. 한 10번 했더라고요. 저는 첫 이렇게 선거 운동 하겠다고 온 사람하고 2-3분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선거에 돈을 보고 왔다. 또는 이 사람은 정말로 선거 운동을 해줄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표가 떨어지겠다. 저는 한 2-3분만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많이 알죠.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판에는 꼭 그 선거꾼들이 있어요. 선거꾼들이 배우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잘 알죠. 저도 선거는 여러 번 치러봐서. 그렇죠. 옛날 최재성 의원님 보좌관 시절부터 선거를 무지장 치러봐서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만에 이 말씀은 들어야 돼요. 박종환 배승철 시사 전망대에 박종환 배승철을 누가 잡느냐 그게 얘기죠. 그 사람의 이 두 사람을 찾게 되면은 바로 익산시장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정치권에 있는 그 선거꾼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한마디 하시죠.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아더 매치라고. 뭐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한 그런 사람들 그때 유행어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유행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부렁거리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부렁거리다. 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사어인데 주책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다. 아. 이게 씨부름거리다요. 아. 이게 예. 그래서 그냥 홍준표, 김종인 씨 잘 알아들으세요. 아니 잘 이제 알아들으세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씨부름거리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서울에서 중심가 종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장을 할 때 이 예.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모이라면 잘 안 모이고 뭐 자기들 네. 뭐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휴를 하다가 예여서 이 씨부랑 탕탕 한번 요거를 아니 유관인 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배꼽을 주고 웃어요. 예. 예? 씨부랑 탕탕. 예. 그 양반이 욕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예. 이 정치권에서 정치꾼들 예. 선거에서 선거꾼들 예. 제발 좀 바른 선택하게 예. 바른 정치하게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예. 그렇지 못한 정치꾼들 예. 씨부랑 탕탕들은 제발 이번 선거에 나타나지 마라. 예. 씨부랑 탕탕. 박종환, 배승철 시사 전망대를 누가 잡느냐 익산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가오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시청자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내년 지방선거,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로서 좋은 인물들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